안녕하세요. 저기, 원래 호스트분이, 일이 있으셔서 제가 또 잠깐 호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한번 근황 토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좀 바빠가지고, 문제를 올려만 놓고 문제를 못 풀었는데, 열심히 이제 그 레코드 하면서 열심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일요일 날 서버가 물난리 나는 바람에 그거 고치고 그거 물 다 빼고 고치고 나니까 또 서버가 말썽이어가지고 또 그거 고친다고 한 주 내내 일하다가 바빴습니다. 어, 선형대수를 예전에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도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해보니까 중간에 뭐 계산도 삐끗하는 부분도 많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좀 감이 잡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약간 좀 아슬아슬하고 벅차다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데 이제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음,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좀 헷갈려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그 오늘은 김남호 선생님이 저기 안 오셔서 그 내용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문제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 제가 그냥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 문제풀이 올려주신 거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저는 그 모두 문제 전부 다 풀어서 지금 PDF로 올려놨습니다. 저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하시겠어요? 뭐, 강 선생님이나 아니면 DK 선생님 중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고 네 답은 나중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쪽에 어,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문제를 했고요. 요거는 글쎄 실수가 아니면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기계적으로 푸니까 뭔가 틀리지 않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고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배동 선생님 올려주신 것처럼 그 계속 하셨던 그 방법이 자꾸 해보니까 이제 저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형광이 네. 네, 이렇게 하나 두고 오른쪽에 하나 두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 뒤로 풀었고요. 30번에 결합법칙 어,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합법칙에 대해서 했는데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어, 결합법칙이 만족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 두 개가 달라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31번은 그 A는 요게 벡터가 나오고 요것도 벡터니까 벡터 간의 내적이니까 센서블. B는 요게 실수가 나오는데 벡터하고 실수 크로스 프로덕트는 not sensible. 얘가 벡터니까 벡터끼리의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sensible.
얘는 실수고 실수하고 어, 벡터 간의 내적이니까 이건 저는 낫센스 V라고 했습니다. 근데 D가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어거지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내적이 차원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음, 생각에 낫센서블로 했습니다. 32번은 풀다가 이게 뭔가 당연 그럴 거는 같은데 이거를 보이라고 하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D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DK 선생님이 올려주신 문제인데 요 요렇게 그 매개 변수로 요렇게 표현한 라인에 어 요 점부터 거리를 나타낸 거고 요게 그 라인을 표현한 거고요. 라인 위에 1.1.1을 표시하고 A까지 이 벡터를 그어서 어, 요 크기를 구하는 AH의 크기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AH가 이렇게 PA의 사인 셋하고 각 변에 이제 U를 곱해가지고 음, 우변으로 넘기고 위에 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절대값이고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한 답이 나오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해보니까 되게 어, 여러 개념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서 정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단은 순서를 그 인터섹션 하는 교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플레인을 연립해가지고 연립을 하니까 그 미지수 한쪽으로 x로 다 나타내면 이렇고 그래서 여기에 상수를 이쪽 어느 한 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x 대신에 t를 써서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1.1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가 이 선의 방향 베타가 되고 요게 그 L 위에 어느 한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이 평면에 수직인 플레인을 하나 구하는데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요 앞에 개수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요 L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L의 방향 벡터하고 요 플레인의 법선 벡터 두 개를 같이 포함하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세 번째 플레인은 UV에 모두 수직인 그런 플레인이 될 거고 그래서 UV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구한 거니까 요게 그렇고 그래서 법선 벡터가 될 건데 뭐 앞에는 빼고 이런 법선 벡터를 하나 구했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그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P3 세 번째 평면이 L을 포함하면서 이 법선 벡터가 111인 요런 P3를 구하는 거니까 법선 벡터가 111이니까 개수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 평면상의 점 하나를 대입해서 K를 구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쓸데기 없는 생각이 한데 그 아까 그 외적하고 울적했는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있거든. 저거 위인가? 뭐 아까 외적하고 또 외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문제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저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어쨌든 그럼 이게 축이 세 개니까 수직인 거 세 개밖에 없을 건데 저거 계속 곱해도 또 수직인 거 계속 나올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계산해봐야겠어. 네. 저기 degenerate라는 게, 어, 네.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걸로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외적을 해버리면 3차원 공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세 개가, 벡터가 세 개가 다 독립인 상태에서 외적을 두 번을 저런 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평면 하나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UV가 있고 V가 있는데 요 UV를 크로스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뭔가 다른 W가 있으면 얘랑 크로스를 하면 여튼 얘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일로 요 UV 평면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어떤 부분이요? 다시 한번. 그,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UVW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U1, U2, U3 아,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죠. 음, 아, 요원, 요투 이렇게요. 네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는데요? 저 증명이요. 아,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간에 공집합 0벡터가 하나 끼게 되면 평면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0벡터가 튀어나와서 평면이 안 만들어지냐. 평면이 안 만들어지면 속할 평면도 없잖아요. 그거를 묻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디제너레이트 케이스가요. 근데 그 음, 평면에 들어가는 음, 평면을 찾으라 했는데 네네, 평면 자체가 없잖아요. 0벡터면. 네. 저는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음, 풀어봤어요. 또 이게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UVW 중에 하나만 0벡터면 그냥 다 0이 돼버리니까. 네. 그 네, 내용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선형 중속이어서 평행할 경우에도 그 같은 평행한 거 외적하면 그 너비가 0이 되잖아요. 평행사 변형. 네, 그래서 네. 0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그 디제너레이트 되는 걸로 봐서 네. 하나는 그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이 그 선형 중속일 음, 경우랑 아니면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0벡터일 경우 이 경우에 평면이 안 만들어진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UVW 중에 적어도 한 개가 0벡터일 때랑 또는 UVW가 종속일 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DK 선생님 저기 풀이한 거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저는 그냥 첫 번째 문제는 그 서칭을 해보니까 그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의 벡터 외적에다가 하나를 내적하는 게 요게 평행 육면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주는 이런 값이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서칭을 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요거를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그 생각을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자 싶어가지고 그림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적을 하면 여기 그 평행사변형의 수직된 벡터가 튀어나오는데 그 벡터에 대해서 그 음, 프로젝션 했을 때 성분의 크기를 주면 이게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그런 식이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좀 패스하고 그 좀 알게 된 정보를 좀 공유해 보자면 그 이런 식으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한 결과가 사실은 그 디터미넌트 벡터 세 개를 디터미넌트 한 값이랑 똑같다. 요게 그 2x2 매트릭스에서도 디터미넌트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는 것처럼 3x3에서도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그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런지 그 벡터 그 원래 벡터 외적의 내적 이렇게 한 거를 수식을 쭉 풀어서 정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3x3 매트릭스의 그 디터미넌트 형태가 나왔고 이걸 합치면 그 앞에서 말했듯이 벡터 세 개의 디터미넌트가 된다.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여기가 W 벡터고 U 벡터, V 벡터인데 요게 UV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높이랑 곱한 게 요게 평행 육면체의 높이다. 어차피 높이 얘랑 어, 평행한 아,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평행한 선에 의해서 옆으로 그 어, 높이만 같으면 평행사변형의 부피가 같으니까 요 이런 그 WVU로 이루어진 이런 육면체를 그 얘를 내적한 값이랑 곱해서 그냥 이런 식의 그 정육면체의 너비를 구하는 걸 똑같이 구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기하학적으로 보려고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음, 프로블럼 30번 문제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얘는 또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얘도 어디서 기하학적으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좀 위키피디아에서 좀 알아냈고 실제로 그 벡터 어, 외적을 그 순서를 바꿨을 때 그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를 활용해서 수식을 쭉 풀어보니까 그 j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0벡터가 튀어나왔고 두 개 뒤에 값이 같으니까 0벡터가 튀어나왔고 얘는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이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 그 결합 법칙인가요? 아, 결합 법칙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벡터 연산자 그 내적이랑 외적이 벡터 연산자인데 중간에 스칼라가 튀어나오는 값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BD는 디파인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32번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중간에 그 0벡터가 하나 끼어 있거나 아니면 그 두 개,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한 벡터가 있으면 음, 한 그 외적 결과가 0벡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트 된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프라블럼 1도 그 평행 사변형의 너비에서 그 V에 해당하는 게 그 가로 길이가 되니까 그 너비에서 가로 길이를 나눠주면 세로 길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수식을 이해를 해봤고 이걸 통해서 D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프로블럼 2는 그 풀어주신 거랑 동일한 방법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블럼 2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잠시만. 아, 뭐였죠? 아까
두 아, 평면의 교선을 아, 포함하고 어떤 평면에 뭐 이렇게 하는 새로운 세 번째 평면을 구해라고 좀 물어봤어요. 네네네네. 교선을 구하는 거는 그 두 평면에 전부 수직인 벡터들을 외적했을 때 교선이 나오니까 그걸로 방향 벡터를 잡을 수 있고, 그게 그 두 평면이 겹치는 부분이어야 되니까 그 선형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나오잖아요. 그 해를 가지고 그 선에 해당한 선 안에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활용해서 교선을 표현을 했고, 그 교선을 포함하면서 그 어떤 주어진 평면에 수직해야 되니까 그 어, 만들어야 되는 평면의 방향 벡터가 만들어야 되는 평면의 방향 벡터가 음, 그 교선과도 수직해야 되고, 음, 주어진 평면과도 수직해야 되니까 그거 주- 외적 통해서 그 식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점 대입해서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하나만 잠깐 저도 저기 뭐냐 생각이 나서 언급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요건데 잠시만요. 음, 아까 여기 이 문제에서 그 DK 선생님께서 그 뭐죠? 평행육면체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평행육면체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된 건지? 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얘랑 이제 아까 그 DK 선생님 그려주신 그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실제 밑면의 넓이가 같은 직육면체가 그리고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개가 부피가 같잖아요. 지금 그림은 안 그래 보이지만 부피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이제 뭐 수능까지는 아니고 논술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쓰이는 스킬 중에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DK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면에서 요런 거 혹시 보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점 두 개 잡고 아무 데나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평행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서 얘네가 이제 그 넓이가 삼각형을 이 점을 어디다 잡든지 간에 삼각형이 넓이가 다 같은데 요게 이제 카발리에리의 원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확장을 하면 만약에 점을 여기랑 여기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선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하얀 삼각형들이랑 이 파란 삼각형이랑은 만약에 이게 A고 이게 B였을 음, 때 넓이의 B가 A 대 B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카발리에리의 원리인데 이거를 증명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적분을 써요. 적분을 어떻게 쓰냐면 잠시만요. 요걸 하나를 더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걸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고 요걸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면요. 얘를 그 구분구적법 하는 방법
쓰는데 이렇게 슬라이스를 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면 얘 같은 경우는 하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면적, 직사각형 비슷한 면적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 비율이 이게 닮음에 의해서 이거와 이 길이의 비율이 A 대 B가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적분을 쭉 그 전체 이제 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합을 다 해보면 이게 시그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n등분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높이가 h라고 하면 요 하나의 높이는 n분의 h가 될 거고 그래서 n분의 h고 그리고 높이를 이제 여기가 이제 k번째라고 했을 때 k번째 여기를 k번째라고 할게요. 여기를 k번째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n분의 k배가 되니까 a 곱하기 n분의 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무적법을 해버리면 그 얘를 적분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AH가 나오고 요게 XK라고 잡아서 XDX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분의 1 AH가 나오는데 그 그러면 그 삼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서 2분의 1 BH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까 그 뭐죠? 평행육면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림을 조금 잘 그려보면 이게 칠판에단 잘 그리는데 패드에단 잘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똑같다고 했을 때 얘도 이걸 슬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뭐 이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평면이 이렇게 되겠죠? 어, 망했다. 약간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그림인지. 네. 혹시 네네네. 그래서 요렇게 슬라이스 친 애랑 요렇게 슬라이스 치게 된 애랑 면적이 같을 거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민 거나 어차피 같을 거라서 이게 이제 높이만 같으면 이게 h고 이게 h이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평행육면체 같은 경우랑 이 직육면체랑 이제 면적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피가 같다라고 뭐 유도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미적분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높이점에 대해서 비율이 일정하다 하면 부피도 그거에 비례한다. 네네 요거의 일반화인 거네요. 두 개 그렇죠. 비율이 1대1일 경우. 네네네 음. 그거의 특성 케이스인 거죠. 아, 1대1이니까. 네, 특수 케이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면적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되고 부피에도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원리가 있어서 네, 그거를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 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혹시 그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아까 이 문제인가? 삼중 크로스 프로덕트에 그 쓰임새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저도 위키피디아에서 좀 주워 본 거라서 뭐 드람 코어몰로지 막 이런 거 튀어나오는데 그냥 어려워 보여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이런 게 쓰이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드럼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드럼콜 호몰러지는 제가 복수 해석할 때
들었던 건데. 네. 네, 저도 뭐 교수님께서 뭐 자주 몇 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긴 했는데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링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제너레이트 된 케이스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 32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네, 아마 문제 의도도 약간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0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디제너레이트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어 오히려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디제너레이트 되냐 안 되냐를 판별하는 쓰임새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0 아니더라도 방금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얘가 90도가 아닌 어떤 각도인 뭐 U랑 V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이게 이제 U 크로스 V, U 크로스 V겠죠? 근데 어떤 벡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놓으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게만 잘 놓으면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 되게 잘 놓으면 얘랑 얘랑 크로스를 했을 때 얘랑 평행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디제너레이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U랑 U 크로스 V랑 얘가 이제 W가 될 텐데 이 W랑이 모두 다 그 세 개가 결국엔 여기가 원래 여기는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이제 성질로 수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세 개가 그러네요. 네, 다 수직이 돼버리면 얘랑 얘랑 직교좌표계처럼.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음, 크로스를 하면 이제 U의 평행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 디제너레이트 케이스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네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어,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니까 U랑 V가 있고 아, 세 개가 전부 90도면 그게 네네네 그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도 그 같은 방향으로 꼽히니까 그 네네네 3차원이니까 그렇죠. 두 개 얘랑 했을 때 네, 0 나오니까 네 얘랑 크로스한 게 얘가 되고 근데 결국 얘랑 얘랑 크로스를 할 텐데 음, 근데 얘네 둘이 수직이면 그러면 얘랑 평행한 게 나오잖아요. 음, 반대로 이제 얘랑 그러니까 W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얘랑 수직이 되면 얘랑 평행한 벡터가 나오겠죠. 3차원이니까 네네. 자동적으로 두 개만 있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튀어나오는 거는 0벡터긴 한데 평면은 만들어지니까 평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디제너레이트인가? 이 튀어나오는 게 0벡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 두 0벡터가 개를 튀어나오진 않죠.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저는 가정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라는 게 이 결과가 0벡터가 나오는 경우라는 가정하에 요 아, 이렇게 이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법선 벡터일 때 이제 지금 이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0벡터가 나오니까 얘도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혹시 DK 선생님은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를 다른 식으로 정의하셨나요? 저는 그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라는 거를 저도
저도 이거 좀 서칭해보고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아예 평면이 안 만들어질 경우만 디제너레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lie in plane이라고 나왔을 때 음, 이거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V랑 그 U를 외적했을 때 그 세 개가 전부 직각인 그 직교 좌표계 같은 방향이면 그게 그 남은 하나 W랑 동일한 방향일 거고 두 개를 네, 외적한다 해도 0벡터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네. 어차피 평면 안에는 UV 평면 안에는 속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0벡터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 근데 아, 터미놀로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평면이 안 만들어지는 게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면 이것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얘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결과가 평면이 안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직선인 거. 문제에서 그 평면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가 그 논제가 아니고 평면 UV 평면에 속하냐 아니냐가 지금 문제로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lie in the plane of U and V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난 건데 네. 그러면 저거 디제네레이트 하다는 거면은 결국에는 저 벡터 끼리가 독립이라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 디제너레이트가 아니라는 게요. 그러니까 디제네레이트 하는 건 평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나서 만든 성분을 없애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저거 음, 독립인가? 음, 안 생각해보고 있어. 음. 약간 용어, 네, 용어 정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찾아보면 되죠, 뭐. 네네네. 디제너레이트.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뭐 다시 한번, 네, 디스커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서대영 선생님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됐어요. 좀 이러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네. 파일 크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하면 제가 이번에 맡은 문제가 그 이거 좀 하긴 한데 좀 앞에 스토리는 조금 약간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스킵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IMU 센서가 이게 오래되면 불량이 뜨는데 그게 왜 불량이 뜰까를 조금 해석을 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과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시작한 게 뭐냐면 이 IMU 센서가 뭐냐 하면 얘 그냥 관상 측정 장치고 일단 메인으로 두 개 사용하는데 가속도랑 각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있긴 한데 그거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좀 키포인트는 두 개만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가속도라는 게 결국 속도의 변화량을 그 시간의 변화가 나누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V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센서를 만든 게 말이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힘이니까 용수철이 제일 그러니까 뭐 안에 그 램스라고 막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 그거 좀 때려치고 우선은 좀 쉽게 이해해보자면 그래서 이거 만약에 키가 일정하다라고 해도 이 실제 이 용수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다 보니 이 변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을 똑같이 줘도 이게 그 짱짱한 좋은 용수철이면 얘가 좀 많이 들어갈 거고 조금 오래되고 컨디션 안 좋은 안 좋은 용수철이면 얘가 작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힘을 똑같이 줬는데 측정되는 게 다르네? 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외부 온도, 뭐 흔들림, 다른 진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변이가 바뀌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은 이게 차가 이게 방향 인식을 하는데 이 방향 인식이 오래돼가지고 방향이 잘못 틀리면 차가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를 조금 센서 하시는 분들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제를 하게 됐고 그래서 불량 원인이 뭘까를 파악하고 네, 일단은 이게 앞에 개요고 이제 코드 부분인데 우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불량이 어떤 불량이 어떤 놈들 때문에 날까라고 했는데 우선은 데이터는 우선 저희가 자체 수집한 거고 우선은 거기서 회사에서 준 데이터는 좀 쓰기 그래가지고 자체 제작한 똑같은 IM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근데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센서가 이게 그 용수 처리 불량이 나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측정이 어려워가지고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 약간 노이즈 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분량을 이게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도 딱 심플하게 쓰더라고요. 그딱 변이 이때 이때의 변이 차이가 뭐 얼마값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불량이고 아니 그 변이값을 가지면 약간 불량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해본 거는 이 평균 분산이랑 최대값 최소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불량이 나타날까 라는 거를 이렇게 플롯으로 글쓰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가속도 x 방향일 때 약간 지금 수치적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분산이 큰 놈이 약간 불량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여기도 여기는 약간 얘 때문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분산이 조금 크면은 그만큼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Z 그 가속도 센스 Z 방향에 확인했는데 크네. 이거는 각속도 X 방향인데 Y 방향 여기는 별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이거는 패스를 하고 그래서 다음 생각에 한 게 뭐냐면은 저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건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이라는 그거 뭐냐 보안인데 이거를 내적과 외적을 이용하면은 그 지금 이 센서에 대한 특징 값을 포착해가지고 이 특징 값을 기반으로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센서가 하는 일이 보면은 이 어떤 시점에서의 XYZ 각속도량 뭐냐 원리량 가속도를 뱉어주는데 우선은 이거를 가속도 하나만 있다고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건데 제 입장에서 시간 한번 없애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시간 다 때려치고 이걸 그냥 XYZ 평면에 놔두고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잡은 다음에 이 벡터를 기준으로 이 모든 값들이 가장 내적 값이 적은 애가 이 모든 벡터 중에 가장 유사한 놈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한번 그래서 여기서 내적한 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벡터랑 내적한 벡터들이 그 합계값이 가장 작은 놈이 얘를 조금 잘 표현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얘가 여기가 하나 벡터 있으면 요렇게 퍼진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 내적을 통해서 각도랑 크기에 대한 걸 정의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각도와 크기에 대한 어떠한 게 포착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또 내적만 쓰고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외적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얘는 내적이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가지고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못하긴 했는데 그리고 위에 내적 같은 경우에는 내적해서 값이 스칼라 값도 하나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기 쉬운데 외적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벡터다 보니까 벡터에 대해서 그러한 로스라고 해야 하나 그러한 차이를 계산을 좀 하기 어려워가지고
일단 그거 못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까 말한 그 방식을 그대로 만들어봤어. 그래서 이거 내가 생성한 임의의 벡터랑 원래 가진 데이터에서 하나 뽑아내가지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평균 약간 민스퀘어 에러 느낌으로다가 이제 민스퀘어 에러는 값의 차이인데 저는 이번에 계속 내적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스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최적화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 벡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내적들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값이 쭉쭉 커지는데 어, 좀 내려가다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값이 쭉쭉 떨어졌다가 어느 한 포인트로 좀 수렴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최적화 방법론인데 뭐 일단 그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우선 땡겼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든 파일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나오는 게 값이 3개다 보니까 보기 힘들어가지고 PCA를 써가지고 이거 6개짜리 차원을 2개 차고 축소해가지고 한번 시각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블랙 색깔이 반대인데 지금 불량에는 아마 지금 주성분이 조금 흡수가 되는 놈에서 약간 불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방식으로 분량이랑 일반 데이터랑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불량은 그냥 이게 레코드가 있으면 그 레코드의 처음과 끝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로 차이한다고 들었어. 그쪽은 그쪽 회사에서 워낙 그렇게 세팅한 거여가지고 아니요, 지금 그 로직을 만드신 과정에서 그 어떤 그 수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적 값이 내적이라는 게, 음, 이게 벡터로 뭐와 연결되어 뭐의 있으면 내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특징 값이 하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특징 값이 벡터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 특징 값과 원래 있던 데이터들의 내적을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에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내적을 할 때요, 뭐죠? 크기는 다 일정했나요? 그 내적하는 크기 벡터, 네. 2개를 내적을 하면 그 내적하는 벡터 두 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비교하려는 데이터랑 원래 데이터, 그 뭐냐, 불량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크기가 일정해야 될 것 정, 같거든요. 보통 정규화를 한 다음에 음. 내적을 하죠. 근데 저는 그 크기도 약간 추가해서 봤을 때 크기도 조금 그 약간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별거 하진 않았어요.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큰 애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절대적인 크기가 커가지고 크게 나와서 또는 뭐 작게 나와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서 작게 나와서 뭐 불량으로 판정이 된다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그 내적을 하면 그 식이 절대값 2개랑 코사인이잖아요. 근데 불량이려면 벗어나야 되니까 코사인이 그 1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1로부터 되게 작아질수록 불량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적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기준점인 벡터랑 얘랑의 어떤 각도랑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전 그거 2개를 다 고려했어요. 아, 다시 어, 이거에서 다시 봐야겠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XYC가 제가 특징이 있다고 특징이 아마 벡터로 생겼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거 X 어디지? X1, X2랑 이렇게 비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X2, Y2, Z2 이렇게 비교 한번 하고 이렇게 비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하면 결국 이 현재 데이터에 나타난 어떤 특징 값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아, 내적의 합이요. 예. 아, 그러면 저기 크기를 노멀라이즈 한 거나 안 한 거나 같은 의미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음. 원래 그 MSE 같은 경우는 딱 값을 빼는데 딱그 값, 그러니까 예측 값이랑 원래 실제 값이랑 빼는데 저는 그걸 약간 살짝만 바꿔가지고 내적 값을 맞다고 못 될것 같습니다. 같은 메커니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기 그 X 첨자 돼 있는 애들이 뭐였죠? 얘가 그 실제로 나타난 기록된 데이터. 아, 그럼 쟤는 X, Y, Z는 뭐죠? 얘는 제가 특징이라고 제가 가정한 이미 벡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얘들은 고정돼 있고 그런 것이. 어,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측정해서 나타난 거죠? 예. 방금 그 데이터 프레임 나타난 걔네들.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경사하강법이나 약간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딱 값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최소 최소화하나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딱 차이에서 했는데 저는 그 차이일 필요는 없고 그냥 내적으로 한번 해보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맞나요? 근데 아직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안 줘가지고 난 테스트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 뭐 바쁘시다 보니 못하고 있어요. 혹시 뭐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면 또 공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위험한 데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결과가 그냥 잘 나왔다. 아, 아, 네네네. 그, 결과마다. 네네네. 뭐 이렇게 해봤더니 뭐 결과가 잘 나오더라. 이런 것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못했어. 그래서 뭐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외적도 같은 메커니즘을 하려고 했는데, 외적은 뭔가 잡히는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적 같은 경우는 그 벡터 간끼리의 크기랑 그 방향을 결정시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겠는데, 외적은 또 부피 결정해주는 거는 또 결국에 길이 결정해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일단 남겼어.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1시간 정도 했는데요. 혹시 뭐 다른 공유할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으면 네? 네, 말씀하시겠어요? 노이즈였던 것 같아요. 네네. 노이즈였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했는데, 어, 다른 공유할 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이제, 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 오늘은 이제 두 분이 빠지셨어서, 그래서 이제 소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음 주는 어떤 쪽으로 진도를 나가볼지 이런 거를 얘기가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 외적이랑 내적 파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교수님 강의 노트 올려주신 거 보면 그 다음에는 라인 인테그랄 이런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가볼지 좀 협의가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 강의 노트, 이제 그 뭐죠? MVC 렉처 노트라고 이제 이유철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게 있어요. 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음,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김남원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를 맡아서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뭐 해본 거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를 좀 해서 문제를 좀, 왜냐면 그전에는 문제를 약간 다 다르게 풀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통일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문제들을 뭐 먼저 공유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진행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러죠? 뭐 집중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라인 앤 플레인스 6번이죠. 어, 지금 제가 올렸던 게 그 5번, 6번 거의 동일한 내용. 두 개가 거의 연결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문제 두 번째 올린 문제가 아, 그 6번인가? 거기에서 라인 앤 플레인 거기에 아, 나온 설명된 문제거든요. 그 다음은 바로 그 라인 인테그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derivative of integration of vector function 요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김남원 선생님도 아마 다음 주까지 빠지실 것 같아서 그쵸? 아마 다음 주까지 빠지신다고 이제 그 네 슬랙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라인 앤 플레인스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데리버티브 앤 인테그레이션 오브 벡터 펑션 거기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네 취합해서 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빠르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 사실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거의 켠 상태여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봤는데 그 다른 분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신 거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 뭐죠? 제가 그 문제를 요번에는 그걸 올린 이유가 그래도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간만에 또 진행을 한번 또 처음 해봤는데 근데 역시 조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힘들긴 하네요. 이유철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동안 좀 꿀을 많이 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가 렉처 노트 6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음. 저도 아마 지금 내적은 뭐 워낙 이렇게 막 많이 쓰여가지고 아 이게 어디 쓰이고 막 이런 거 좀 하네 알겠는데 뭐 외적은 진짜 감도 안 잡혀가지고 뭐 내적 나는 제 생각에는 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량이면은 어차피 다 지지고 보고 될 것 같은데 굳이 외적을 써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량이 따로 있나 싶기도 해가지고 저는 우선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볼 생각. 혹시 강 어, 선생님, 네, DK 선생님, 네, 네네. 저는 그 카발리에의 원리 요 부분 설명해 주신 거 그 뭐냐 재밌었고요. 음, 저도 외적 들어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간에 그 계산 실수 나오는 게 좀 꽤 있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려면 계산을 무작정 많이 해봐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계산하면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 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 푸는 거 보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징계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